관계를 어떻게 더 주도적으로 개선해 갈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시작은 뭐다? 소통입니다. 자, 그럼 소통이란 대체 뭘까요? 단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직 내 여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또 협업할 때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도 있고, 혹은 뭐 도움을 줘야 할 때도 있고, 좋은 파트너십을 맺어야 하는데, 관계가 잘 맺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불편하고 원만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직 내 파트너십을 위한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관계를 어떻게 더 주도적으로 개선해 갈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시작은 뭐다? 소통입니다. 소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와 같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대화를 하다 보면 혹은 소통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서로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대화의 상황 겪은 적 있으신지 우리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아, 왜 그때 그 얘기 분명히 했잖아. 근데 상대는 지금 뭐래요?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우리 이런 경우 굉장히 자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둘의 기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거짓 기억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기억이요, 100%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생각한 것과 말로 정말 전달했을까에 대한 확실 100% 없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 익숙함에 속아서 이 거짓 기억이 발현될 때가 있기 때문에 내 기억이 분명히 반드시 오라가 아니라 틀렸을 수도 있구나, 잘못됐을 수도 있구나를 인정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훨씬 더 편안한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대화의 경우도 아마 겪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빠르게 처리해 주세요. 근데 지금 속마음이 어때요? 오늘까지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표현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걸 받으신 분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대답은 열심히 했는데 속마음 지금 어때요? 한 오늘 수요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표현은 또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 두 사람이 어때요? 다르죠. 오늘 뭐 수요일이니까 오늘까지 되겠지와 금요일까지 하면 되겠지 서로 다릅니다. 속도가 아니라 이건 뭐다? 기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확하게 전달하고 혹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전달하시는 분은 오늘 수요일 뭐 몇 시까지 해주세요. 가능할까요? 라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들으신 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면 되는 걸까요? 라고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것. 서로가 명확하게 전달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 오류를 줄여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소통이란 대체 뭘까요? 단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다?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기준, 맥락, 심리가 다 달라요. 이런 다름에 불통을 줄이고 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통의 스킬들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상대방을 또 이해하고 존중할까,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는 오류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의 오류, 당연히 알고 있겠지? 라고 추측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생략의 오류.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이 정도만 말해도 알겠지? 혹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듣는다라든지, 혹은 표현하지 않고 내 감정 알아주길 바란다든지 와 같은 것들이 이 생략의 오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왜곡의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이러이러한 점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는 오케이, 이걸 보완하면 내가 좀 더 나은 결과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저 사람 지금 나 싫어해서 지적하는 거야? 라고 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왜곡의 오류는 어떤 관계의 영향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서, 이런 다름 속에서 어떻게 통해갈 수 있을까? 통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겠죠. 효과적인 조직 커뮤니케이션 조건입니다. 첫 번째, 목적 기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왜 전달하는지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투명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완벽한 정보가 아니라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을 선명하게 공유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그냥 에휴 됐어 말자 이렇게 되잖아요.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줘야 진짜 소통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심리적 안정감이 우리는 얼마만큼 지금 조성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업무 지시 상황에서 이거 최대한 빨리 해줘요. 우리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요?
너무 좋아요. 금요일 오전까지 80% 완성된 소환이면 좋겠네요. 라고 구체적인 본인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의에서도 이런 경우 있어요. 자, 다들 이해했죠? 근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이해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또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혹시 뭐 이해하신 분들 요약해 주실 분 계실까요?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들도 필요할 거고요. 피드백.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요? 그쵸. 이 부분을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본인의 의사를 좀 더 명확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전달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직에서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나도 그리고 상대도 서로를 배려하는 존중의 화법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저는 4 대화법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F. 혹시 느낌 오는 분 계실까요? 프렌들리? 너무 좋다. 맞아? 다음에 한번 그것도 적용해 볼게요. 포커싱이었습니다. 우리 대화하는 상대 상황에 초점을 잘 맞춰야 되겠죠. 벗어나선 또 안 되잖아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 열린 마음, 마인드로 상대의 어떤 이야기도 듣고 또 반응도 한번 고려하고 혹은 서로의 다름도 수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R. 릴레이션십이었어요. 네. 결국은 관계거든요.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 내가 화법은 괜찮나? 한번 점검해 보고 혹은 또 존중하고 있나? 주도적으로 지금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나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해선 우리가 또 화법도 중요한데 태도도 중요하잖아요. 이 태도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공감을 강요받는 분들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과도한 공감으로 공감 피로를 또 느껴가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 피로감을 우리가 좀 줄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중용의 자세입니다.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 혹시 평소에 중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 분 계세요? 아마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이 중용의 자세를요, 중립, 중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여기서 말한 중용의 자세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잘 정리해 놨습니다. 마땅한 때, 마땅한 일에,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정도와 방식으로 감정과 태도를 갖는 것이 최선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마땅함이 제일 어렵죠. 적당한 마땅함이 제일 어려워요. 어렵지만 내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어떤 대화의 방식이나 스타일이 혹은 관계가 마땅한가를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유사성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좀 비슷한 부분이 발견됐을 때 친근함을 느낄 때가 있대요. 그 친근함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조금 더 긴밀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사성의 법칙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비슷하다고 느끼면 더 쉽게 친숙함을 느끼며 이는 곧 호감으로 발전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안정감도 느끼고 예측 가능성도 있고 또 지지와 격려 그리고 너도 그렇구나 라는 공감대가 또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이 관계 개선을 지금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한번 유사성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기 노출을 적절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관계를 위한 전략입니다. 타인에게 여러분의 생각, 감정,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을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신뢰가 형성되고요. 관계가 심화되고요. 감정적 유대감을 또 느낄 수 있고 상호작용을 촉진한다는 이점이 있어요. 근데 주의사항도 있겠죠, 여러분. 상황에 맞나? 한번 그 수준을 또 검토해 보셔야 할 거고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긍정적 자기 노출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럴 때도 있어요. 너무 나만 노출할 때가 있어요. 혹은 타인만 너무 노출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좀 유사하게 상호간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신다면 아주 좋은 관계 전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기버가 되어보세요. 내가 받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 베풀어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여러분에게 곧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한번 고려하고 생각해 보는 것, 서로 간 존중의 자세를 취해 보는 것, 그리고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지지하고 또 격려하는 것, 이러한 노력, 이러한 마음가짐,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관계 전략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해도 충분히 답답해.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해 가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좋은 관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가기 위해서 상황과 상대에 맞는 대화법들, 그리고 어떤 또 스킬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